명문가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한때 우리 옆집에 살던 명문가 의사 집안의 이야기예요. 명문가 의사 집안의 몰락 이야기를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결혼식 전날 밤 병원장 부인의 휴대전화에 도착한 사진 한 장. 호텔 복도, 한 남자의 손이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여자는 남자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안겨 있었죠. 문제는 그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가 남편의 친동생이라는 거예요. 30년 결혼 생활, 연 매출 5천억 원 병원 재고, 3대째 이어온 명문가의 자존심. 단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죠. 지금부터 24시간 한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시겠어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토요일 아침 10시 성도병원 VIP 라운지. 장손 당민주는 약혼녀 서희와 결혼식 최종 점검을 하기로 만났어요. 서희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녀가 어제 저녁 어디 있었냐고 물으며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내려놨어요.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민준의 차 조수석에서 한 여자가 내리는 사진이었어요. 신경외과 수간호사 박지은이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사실 취한 박지은을 집까지 데려다 준 것뿐이었어요. 민준이 오해라며 설명하려 했지만 서희는 이미 다른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지난 3개월간 민준과 박지은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 가득했죠. 서희는 간호사들 사이에서 두 사람이 특별한 사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말했어요. 바로 그때 라운지 문이 급하게 열렸고 민준의 어머니 한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55세의 그녀는 평소 우아한 모습으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는 모습이죠. 수진이 주변을 살피며 라운지 안쪽 조용한 구석으로 두 사람을 이끌었고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이 들어있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건 수진과 한 남자가 호텔 커피숍에서 마주 앉아있는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는데 그냥 손을 잡은 게 아니었어요. 손가락들이 깊숙이 얽혀 있었고 엄지손가락으로 서로의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남녀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때의 그 눈빛 말이에요. 다음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호텔 복도였는데 두 사람이 한 객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남자의 손이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여자는 남자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였어요. 민준이 사진 속 남자를 자세히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준이 즉시 깨달았어요. 사진 속 남자는 민준의 친삼촌 강민우였던 거예요. 병원장 준혁의 친동생이자 병원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었죠. 삼촌 민우는 3년 전부터 해외 의료기기 수입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 물품 납품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어요. 병원장 부인 수진이 고개를 떨어뜨린 채 입술을 떨었어요. 약혼녀 서희는 창백한 얼굴로 사진을 바라봤고 민주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한수진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년 전이에요. 그때 남편 강준혁 원장이 병원 확장 사업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새 건물을 짓고 최신 장비를 들여오고 유능한 의료진을 스카우트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쏟았어요. 수진이 외로웠대요. 결혼 30년 차였지만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지 몇 년이 됐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했어요. 그때 시동생 민우가 찾아왔대요. 해외 의료기기 사업을 시작하는데 투자를 부탁한다면서요. 처음엔 정말 사업 이야기였어요. 커피를 마시며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투자 금액을 논의했었죠. 하지만 만남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대요. 시동생 민우가 수진의 이야기를 들어줬고 공감해줬대요. 형인 준혁이 얼마나 집안을 소홀히 하는지, 수진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이해한다고 말해줬던 거죠. 한 달에 한 번이던 만남이 일주일에 한 번이 됐어요. 그러다 일주일에 2번, 3번으로 늘어났죠. 어느 순간부터 사업 계획서는 가방 속에만 있었고,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작년 가을, 민우가 제주도에 의료기기 전시회가 있다며 함께 가자고 했을 때였죠. 수지는 남편에게 대학 동창 모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제주도의 한 오션뷰 호텔 전시회를 둘러본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수진과 민우는 호텔 바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제주 바다가 검게 펼쳐져 있었고 바 안에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와인을 마실 때마다 수진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고 민우의 시선은 점점 더 뜨거워졌어요. 민우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어요. 아니,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와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30년 만에 느껴보는 이 뜨거운 감정 때문이었을까요? 두 사람의 손이 더 꽉 맞잡혔어요. 손가락이 하나씩 교차하며 깊숙이 얽혔어요. 민우의 엄지손가락이 수진의 손등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수진의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우가 조용히 일어서며 수진의 손을 이끌었어요. 수진도 일어섰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발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은 둘만의 공간이었어요.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 민우의 손이 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수진은 그의 가슴에 기댔어요.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올라갔어요. 층수를 알리는 소리가 울렸고 문이 열렸어요. 두 사람의 어깨가 스쳤어요. 민우의 손이 수진의 허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나란히 선 2개의 객실문 앞에서 멈춰섰죠. 민우가 자신의 방 카드키를 꺼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 복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30년 결혼 생활, 2 아들, 병원장 부인이라는 자리.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문턱을 넘고 있었어요. 문이 닫혔어요.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 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션뷰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 파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체온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지는 그날 밤을 떠올릴 때마다 온몸이 뜨거워졌대요. 부끄러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때의 그 감정들,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피부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처음 민우의 손길이 어깨에 닿았을 때의 전율, 서로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던 순간, 침대 시트가 흐트러지고 베개가 바닥에 떨어지고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어가던 그 밤. 아침이 왔을 때 수지는 민우의 팔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대요. 창밖으로는 제주 바다가 푸르게 빛나고 있었죠. 그날 이후 두 사람에게 뭔가 바뀌었어요. 한 번 열린 문은 다시 닫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닫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두 사람의 만남은 더 잦아졌어요. 이제는 호텔이 아니어도 괜찮았어요. 민우의 사무실, 인적 드문 카페, 심지어 차 안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갈구했어요. 한 번은 민우의 사무실에서였어요. 저녁 늦은 시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였죠. 수진이 투자 서류를 검토한다는 핑계로 찾아갔어요. 민우의 사무실 문이 닫혔어요. 블라인드가 내려졌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던 두 사람이 어느새 나란히 서 있었어요. 민우의 손이 수진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수진의 손이 그의 넥타이를 잡았어요. 책상 위의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어요. 의자가 뒤로 밀렸어요. 책상 모서리에 손이 짚어졌어요. 누군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사무실 밖은 텅 비어 있었지만 안에서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들켜서는 안 되는 순간의 그 짜릿함, 그 긴장감, 그 뜨거움을 말이에요. 또 한 번은 차 안에서였어요. 한강변 인적 드문 주차장이었죠. 밤이었어요. 차창 밖으로는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고 차 안은 어두웠어요.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던 두 사람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손만 잡고 있었어요. 그 다음엔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리고 차창에 김이 서리기 시작했어요. 차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여러분 30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고 해요. 금지된 것에 대한 짜릿함, 들킬지도 모른다는 긴장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이렇게나 원하는 남자의 뜨거운 시선과 거친 숨소리. 수지는 그게 중독이 됐대요. 남편 준혁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면 수지는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만났어요. 호텔방에서, 사무실에서, 차 안에서, 때로는 아무도 없는 병원 VIP 병실에서까지. 한 번은 늦은 밤 병원이었다고 했어요. 당직실도 아니고 환자도 없는 텅 빈 VIP 병실이었죠. 커튼이 쳐진 창가, 도시의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오는 어둠 속. 수진과 민우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병원이라는 공간이 주는 긴장감. 언제든 누군가 들어올 수 있다는 두려움. 하지만 그 두려움조차 두 사람에게는 자극이 됐어요. 민우의 손이 수진의 허벅지에 올려졌어요. 수진의 손이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어요. 소파가 삐걱거렸어요.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발소리는 지나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들을 상상해 보세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더듬는 손길, 억눌러야 하는 신음, 들켜서는 안 되는 그 시간들. 수지는 그 모든 순간이 생생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관계가 영원히 숨겨질 수 있을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녀도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워줄 사람이 민우밖에 없었고 어느새 도를 넘고 말았던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남편에게 이 사진들이 익명의 택배로 배달됐다고 했어요. 남편 준혁이 지금 원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당장 오라고 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공포, 그리고 두 아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수치심이 그녀를 짓눌렀던 거죠. 예비 며느리 서희는 충격의 말을 잃었어요. 내일이면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동생과 이런 관계라니.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라운지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민준의 동생 강민재가 들어왔어요.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지난달 귀국한 29세의 수재였어요. 형과 달리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그의 얼굴에도 심각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동생 민재의 손에는 오래된 앨범 한 권이 들려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앨범 속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민재가 자신도 할 말이 있다고 하며 앨범을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민준이 앨범을 펼치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5년 전 사진들.
젊은 민재와 약혼녀 서희가 연인처럼 웃고 있었어요. 민재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5년 전 서울대 본과 4학년 때 서희를 만나 1년 동안 연애했다고 했어요. 그해 가을 하버드에서 펠로우십 제안을 받았고 서희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대요. 장거리 연애는 자신 없다며 헤어졌던 거예요. 지난달 귀국해서 형의 청첩장을 받았을 때 충격이었대요. 신부가 그 서희였던 거예요. 민재는 형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젯밤 형과 박지은의 소문을 들었고 오늘 아침 서희에게서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서 형이 잘못된 결혼을 하는 걸 막아야겠다고 결심했던 거예요. 민주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1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가 동생의 옛 연인이었다니? 서희가 울먹이며 정말 몰랐다고 말했지만 민주는 믿을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수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병원장 남편이 지금 당장 원장실로 오라고, 애들도 다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어요. 15층 원장실. 병원장 강준혁이 창문을 등지고 서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수진과 민우의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준혁의 얼굴에는 차가운 냉소가 가득했어요. 준혁이 수진에게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자신의 동생이랑 3년 동안이나 이러고 다녔냐고 물었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던지며 호텔에서, 레스토랑에서, 제주도 여행까지 말했어요. 은행 계좌 내역도 확인했다고 민우한테 5억을 송금했더라고 말했어요. 준혁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민우가 3년간 병원에 의료기기를 30%나 비싸게 납품했다고 병원 손해가 15억이라고 말했어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준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병원 키우느라 30년을 바쳤다고 집안을 돌보지 못한 건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동생이랑 이럴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내일 결혼식이라고 말했어요. 준혁은 비웃었어요. 방금 병원 전체에 소문이 퍼졌다고. 약혼녀가 동생이랑 사귀었다는 거. 간호사들이 신부가 돈 때문에 동생에서 형으로 갈아탔다고 수군댄다고 말했어요. 서희가 그렇지 않다고 말했지만 준혁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윤서의 아버지 빚이 10억이고 결혼 조건으로 민준이가 다 갚아준다고 약속했더라고 말했어요. 5년 전 민재한테도 똑같이 부탁했는데 유학하면서 거절하니까 바로 헤어졌다고 했어요. 원장실 문이 열렸어요. 지팡이를 짚은 강철수 회장이 들어왔어요. 80세 노인이지만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철수 회장이 책상 위의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철수 회장이 긴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50년 전 이 병원을 시작했을 때 꿈이 있었다고,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말했어요. 지금 이 꼴을 보라고 며느리는 시동생이랑 바람 피우고 손자는 직원이랑 스캔들 나고 예비 며느리는 돈 때문에 형제를 오간다고 말했어요. 철수 회장이 지팡이를 바닥에 쿵 내리치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제 자신은 병원 경영에서 완전히 손 떼겠다고, 병원 지분 51%를 민재한테 주겠다고 선언했어요. 원장실이 얼어붙었어요. 준혁이 벌떡 일어나 자신이 30년 동안 병원을 키웠다고 외쳤어요. 철수 회장이 30년 동안 숫자만 키웠지 집안은 이 꼴이 됐다고, 아내 하나 제대로 못 지켰다고 말했어요. 민준도 자신이 장손이고 후계자 아니었냐고 묻자 철수 회장이 결혼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무슨 병원을 경영하냐고, 약혼녀는 돈 때문에 온 여자라고 말했어요. 서희가 눈물을 흘렸지만 철수 회장은 입 닥쳐라고 호통쳤어요. 5년 전에도 민재한테 똑같은 말 했겠지라고 말했어요.
철수 회장이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버드까지 나왔고 실력도 있고 무엇보다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깨끗하다고 앞으로 내가 병원을 이끌어라고 했어요. 민재가 어쩔 줄 몰라 하며 형을 쳐다봤어요. 민준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민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할 말이 하나 더 있다고 하며 노트북을 꺼냈어요. 6개월 전 미국에 있을 때 누군가한테 서희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고 했어요. 민재가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서희가 민재와 헤어진 후 여러 부유한 남자들을 만났다는 내용이었어요. 모두 결혼을 전제로 만났지만 경제적 지원을 받은 후 헤어졌다는 증거들. 은행 이체 내역, 식사 영수증, 호텔 예약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민재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서희가 친구들과 나눈 카톡 대화였어요. 이번엔 장남이니까 확실하다고, 병원 후계자니까 10억 빚은 금방 해결될 거라고. 민재는 똑똑하긴 한데 차남이라서 돈이 없더라고 말한 내용이 있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1년 동안 사랑했다고 믿었던 감정이 모두 거짓이었어요. 철수 회장이 서희에게 나가라고 호통쳤어요. 서희가 원장실을 뛰쳐나갔고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철수 회장이 민준에게 내일 결혼식은 취소하라고 말했어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철수 회장이 아들에게 수진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준혁이 한참 침묵하다 이혼하겠다고 말했어요. 수진이 남편을 불렀어요. 준혁은 자신도 잘못이 많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동생이랑 이럴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수진이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했지만 준혁은 3년 동안 수백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당신이 계속 거짓말했다고 말했어요. 철수 회장이 민재를 바라봤어요. 다음 주 월요일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그때 후계 구도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어요. 민재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형의 자리를 빼앗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성도병원은 소문으로 들끓었어요. 간호사 휴게실에서 박지은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어요. 주차장에서 서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1년간의 계획이 무너졌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 결혼식 하루 전날에 시작된 폭풍이 성도병원 강씨 집안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민주는 후계자 자리를 잃었고 사랑하는 여자도 잃었어요. 서희는 모든 계획이 무너졌고 아버지의 빚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준혁과 수진의 30년 결혼 생활은 이혼으로 끝날 위기에 처했어요. 그리고 민재는 원하지 않던 후계자 자리를 떠안게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민우와 수진의 관계는 정말 끝난 걸까요? 그날 밤 민우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는 수진이었어요. 내일 밤 8시 그 호텔 바에서라는 내용이었어요. 민우가 문자를 읽고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어요. 두 사람의 위험한 관계는 이렇게 다시 시작되려는 걸까요? 서희는 이대로 물러날까요? 민준은 모든 것을 포기할까요? 민준의 책상 위에는 박지은 수간호사가 놓고 간 커피 한 잔이 있었어요. 포스트잇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은 좋은 분이세요.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모든 걸 잃었지만 어쩌면 이게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라. 그리고 박지은 수간호사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한편으로는 민준 선생님이 결혼하지 않게 됐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건 뭘까요? 설마 자신이 민준 선생님을... 여러분, 이 모든 게 강철수 회장의 계획이었을까요? 서희는 처음부터
회장의 사람이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수진과 민우의 불륜 사진도 회장이 조작한 건가요? 아니면 서희가 회장을 속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민주는 할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될까요? 다음 화 복수의 씨앗에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집안도 속을 들여다보면 복잡하고 얽힌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진실은 항상 표면 아래 깊숙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남의 집안일에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집이 평범해도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요. 다음 화에서는 민준이 할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는 과정, 서희의 또 다른 비밀, 그리고 민재와 박지은 사이에 싹 트는 새로운 감정까지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과 민우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준혁은 정말 이혼을 할지, 민주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모든 답은 다음 화에서 공개돼요. 다음 화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